안녕하세요. 5달 동안 8kg를 감량하고 7달째 48kg를 유지하고 있는 구도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바로 그 문제, 나는 왜 살이 안 빠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 성공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살이 안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몸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어트 다마고치 미미님도 5년 동안 70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이어트 초반에 자연식물식, 저탄수화물 식단 등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살이 찐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이어트 초반에 살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이어트 지속해보세요. 미미님도 초반에는 한 달에 2kg 빼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가속도가 붙더니 6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하셨어요. 두 번째, 굶는 다이어트를 자주 해오셨다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살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보통 그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활동을 하는 에너지로 소비되죠. 그런데 굶는 다이어트를 자주 하면 우리 몸은 먹고 소비하고 먹고 소비하는 패턴을 잃어버리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저 저장만 하려고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이 잘 안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딱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떡, 빵, 달달한 커피,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을 조금씩 틈날 때마다 먹었어요. 이런 식습관은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먹은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은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살이 안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공복 시간 없이 수시로 먹게 되면 지방이 연소될 시간이 없기에 살이 더 안 빠지게 되죠. 살이 안 빠지는 네 번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에너지,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특히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주는데 30대 이상이 될수록 이런 소중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먹는 양은 똑같아도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찌게 되는 것이죠. 살이 잘 안 빠지는 다섯 번째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생리기간은 물론 배란기에도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생리가 끝난 직후가 다이어트 황금기였는데 이제는 배란기 직후가 다이어트 황금기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몸무게는 계속 변화가 없다가 생리 주기에 따라 1kg에서 2kg 정도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특히 30대 이상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시 본인의 생리 주기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래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정말 많죠. 특히 30대 이상 여성분들은 살을 빼기가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뚱뚱한 채로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죠. 이제부터 제가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몸의 항상성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기. 살이 안 빠지는 원인으로 항상성을 말씀드렸었죠. 살이 찐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일수록 초반에 살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100일 정도는 조급해하지 말고 건강한 식사와 소소한 운동을 지속해보세요. 오래된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 단기간에 빨리 뺀 살은 다시 찌기 쉬워요.
따라서 다이어트의 목적을 몸무게 감량에 두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럼 다이어트를 지속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거예요. 섬유질과 미네랄이 가득한 자연식물식을 강추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다이어트 식단은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11시쯤 현미밥과 야채 반찬으로 아점을 먹고 3시쯤 사과 한두 개, 견과류 약간을 간식을 먹고 6시쯤 과일이나 샐러드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서서히 먹고 소비하고 먹고 소비하는 패턴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미밥과 상추쌈 같은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자연식물식 식단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루 동안 먹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 식단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식단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반성해 볼 수 있고 건강한 식단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SNS를 활용하셔서 다이어트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공감해주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강제성이 생기고 함께 다이어트하는 친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쌓여가는 다이어트 기록, 내 몸의 변화들을 보면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지속할 동력이 될 거예요. 마지막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서 하루 5분 홈트로 운동을 시작했고 매주 5분씩 시간을 늘려 나중에는 40분 정도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운동을 습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근육을 키워야 하니 다이어트 초반부터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5가지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 성공 비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0대가 넘어갈수록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찌니까 저 역시 유튜브와 블로그에 저의 다이어트 과정을 기록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쭉 저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해주실 거죠?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조만간 온라인으로 하는 다이어트 스터디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공지가 뜨면 많이 참여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셔서 긍정적인 변화들 함께 누려봐요.